15번입니다. 1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 방식은, 이건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자, 1번. 시행 방식은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정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인 표현이면 틀립니다. 요거 잘 안 보는 지문이에요. 원칙은 뭡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요게 예배. 자, 책입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시행 방식의 동그라미 1번, 바로 첫 번째 줄 원칙입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맞는 거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도무지 수용 방식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3번은 뭡니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전비, 보나마나에는 뭡니까? 환지 방식이죠. 그때 수용 방식 틀렸습니다. 수용 방식은 딱 하나에 하나. 몇 번? 4번. 집단적인 조성 공급 딱 하나입니다. 수용 방식은. 5번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16번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공지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에요. 국토법은요,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아시겠죠? 개발법은 언제입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그러므로 개사세, 개발법상 개사, 사업인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입니다. 그 정비법상 사업인정 언제냐? 관리처분 계획이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인정. 그리고 이제 건축법은 안 나오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그때입니다. 승인. 국토법은 실시계획 고시, 인가고시죠. 그 다음에 개발법은 세부목록 고시,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고시한 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죠. 승인받으면 그때 보는 겁니다. 2번 재결 신청은 공지법상에도 불구하고, 왜? 재결은 공지법에는 1년 이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년 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한다고요? 시행기간 이내. 이거는 모든 법 다 똑같아요. 시행기간 이내. 그러니까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잖아요. 시행기간 이내. 그 다음에 3번 끝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저를 보세요. 수용 방식일 때 기억납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럴 때 면적 3분의 2는 동의가 아니에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요것이 국토법에서 시행자 파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비행정청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이때의 민간 시행자 동의 요건과 같죠. 그죠? 민간만.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그러니까 그 공공인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공공은, 민간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공시행자, 민간은요, 조합이나 토지 소유를 주로 집어넣어서 민간을 표시합니다. 주로.
3번 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숫자만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요것만 딸랑 외워갔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까지. 그 다음 4번. 자, 시행령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때 시행자, 공공, 이건 민간인 간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대금, 이게 뭐죠? 선수금.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를 해도 맞고 일부를 해도 맞아요. 그러면 저를 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수금은요. 숫자 10%는 같지만 만약에 공공시행자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 관, 농수, 철매, 정부 출연기관, 철제,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게 공공시행자입니다. 그죠? 이들은 뭡니까? 소유권 확보 몇 프로? 10%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간은 뭡니다. 조합, 토지 소유자 등등등등등등은 소유권 100%만 안 써도 소유권 확보하고는 그 말이 전부 다 확보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요겁니다. 같이 할 때 정리하면 좋겠죠. 5번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건 한 줄이지만 분명히 또 앞으로 3회, 4회 때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또 세부적인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17번 환지 예정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먼저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이잖아요. 의무적. 사업에 공사 착수한 이후에 지정할까 말까 고민 중에 지정하는 거니까 의무적이죠. 지정해야 한다 하면 틀리겠죠. 2번 하지만 종전 토지에 옛날부터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아울러서 지정하여야 한다는 맞아요. 배제하면 안 됩니다. 3번 종전, 하여튼 종전은 옛날 땅, 개발 전 땅,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종전 토지의 소유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옛날 사람이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왜? 지금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기 때문이죠. 처분은 안 됩니다. 유일하게 처분까지 가능한 것은 채비지예요. 그죠? 채비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 전부 다 소유권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데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죠? 시행자 앞으로 보증 등기하고 그 이후에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4번 나오죠. 그죠? 채비지는, 즉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틀렸죠? 처분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사용 수익 플러스 처분까지는 채비지. 처분 그랬죠. 이제 웃지도 않아요. 자, 5번 처음에는 막 깔깔 웃더니만 이제는 뭐 만성돼가지고 뭘 해야 웃어 이제. 자,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18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일단 이제는 뭐 정례거니까 헷갈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용 사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했었고요. 이건 절차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는 하는 이유는요. 요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요거 때문에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완료 해제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혼용 방식 빼버리고 일단은 여기 환지 방식일 때 있죠? 환지 방식일 때 여기에 절차 속에서 숫자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럴 때 먼저 요와 관계없이 개발법 안에서 국토법의 열람을 개발법은 뭐라 불러요? 공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국토법은 공고 열람인데 얘는 뭐요? 공고 공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법상 공람은 다 똑같아요. 며칠 이상? 얼마 이상? 14일. 며칠 이상? 14일. 며칠? 아휴, 할 때마다 까먹고 자, 일단 괜찮아요. 개발법상 공람 나오는요, 볼 거 없어 무조건 14일 이상이에요. 정비법은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 정비 계획은 30분 다르지만, 또 정비법은 또 환지처분, 사업시행 계획 인가할 때 공람은 또 14일이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할 때 공람은 또 30일이에요. 이렇게 약간 달라, 이렇게. 얘는 무조건 다 14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14일 때 하나 더 있어요. 맨 끝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등기하죠? 14일. 이거만. 등기. 얘는 이상이고, 얘는 14일입니다. 등기 일단 얼마네요? 14일. 다행스럽게. 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여기. 환지 방식에 나오는, 여기 안에 나오는 숫자 전부 며칠? 60일이에요. 60일. 그래 보시면 돼요. 숫자 60일. 그냥. 아시겠죠? 환지 계획 작성해서 그걸 인가받기 전 공람시키는 것도 60일. 방금처럼, 1번처럼.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중간검사 받고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죠. 그죠? 직접 그냥, 60일.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더 이렇게 절차가 헷갈리면은 일단 숫자라도 이렇게 하자. 일단 숫자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김에 가질 건 말이야. 늦게 마시면 되지. 하는 김에 또 아까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 몇 번 했었어요.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3분의 2,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지만 국가, 지자체, 노. 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인데 얘는 민간만. 한 개 더 있죠. 지자체 등.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데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요거. 2분의 1, 16 병행할 때 2분의 1, 요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특도시군구역에 제한시, 요때 제한할 때에 민간 못 믿어 3분의 2 요거. 3분의 2 동의 요거. 지상권자 포함해서. 처음 들어요. 됐고요. 이제는 면적, 우리가 요거. 1만.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죠, 그죠? 또, 3만. 10만. 30만. 100만. 330만.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 할 때는 요거 같이 하면 돼.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그러니까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연, 초사 10만 이상. 그죠? 10만 이상. 근데 여기 10만에는 아연, 초사 10만 이상인데 10만 미만짜리 하나 있다. 일간신문이 아니고 공보의 공고 10만 이상. 방금
도시배 30만 이상인데 한 개 더 있다. 국장 제한. 공공기관장, 정부실행기관장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계 있다. 국장 제한 30만이에요. 그죠? 두 개. 그러니까 얘도 두 개 전부. 얘는 이제 주상생자. 3만 원 공 하나. 두 개입니다. 100만 두 개. 공청회 의무적 개최. 두 번째, 국장과 협의. 100만. 얘도 두 개. 첫 번째, 복합 기능. 그 다음에, 아까 지웠잖아. 2년이 5년, 3년이 5년 할 때 요거 330 이상. 이 두 개. 이런 놈들이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니까 그래 봐주시고요. 하는 김에. 자, 2번.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거니까 말 표현이 그대로 거기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 날로 안 넘어간다.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은 항상 원칙이 뭐예요? 종전 토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다음날 안 넘어갑니다.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 사라져요. 그러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단 지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틀렸죠. 그렇죠? 환지에 설정된 걸로 본다. 아닙니다. 종전 토지에 그냥 전속하는 게 원칙. 행사할 이익이 없어요. 필요 없으면 그때 소멸. 언제? 공고가 끝나는 12시 땡 하는 순간. 그러니까 다음 날짜 아예 안 나와. 틀렸죠? 3번. 입체반지는 내가 토지를 받아요. 평면한지. 건물로 받아요. 입체반지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지분 부여받고요. 5번. 요거는 방금 했듯이 밑에 거 요거 14일 내에 나오죠, 그죠? 시행령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촉탁 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정비법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자, 우리가 1회 때는 정비계획했어요, 그죠? 오늘은 정비기본계획. 아마 3회 때는 아마 정비구역 나올 거예요. 미리 공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즉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때는 일단 책을 요약집을요 일단 펼쳐놓고 하면 좋겠죠, 그죠? 80페이지부터니까요. 요약집 80페이지부터. 먼저 1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은 왜?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요. 몇 년마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재검소 몇 년마다? 5년마다. 2번. 기본계획의 생활권별. 기억납니까? 요것만, 내용 몰라도. 기본계획에 생활권이 들어가면 두 개는 생략, 예단. 그러니까 생활력이 좋으면은 결혼할 때 예단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활력이 좋으면은 예단, 생략, 예단, 생략. 얘가 뭐죠? 정비 예정할 때 예. 그 단계별 단, 아시겠죠? 아예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생활력이 좋으면은 예단, 생략. 그래,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단 빼고 다른 걸 집어넣어요. 예단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로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부합된 경우에는 밑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의 예, 단계별의 단, 예단,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사항을 생략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3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공람 14일 이상, 정비계획은 30일. 이게 참 이게 뭔가 법칙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이게 여기 반은 정비기본계획 있죠.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나중에 여기 이제 정비계획인데, 공람, 얘는 뭐요? 14일 이상이야. 얘는 뭐예요? 이때 공람할 때 주민 플러스 뭐까지? 세입자도
반드시 공람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단 문제 나오려고 그러겠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 있었죠, 그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요거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고 등등 거쳐가지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있죠? 관리 처분 계획 이걸 작성해서 얘도 인가받고 고시하는데 일단은 요때도 앞에 거 요거에 공람 요거에 공람 얘도 공람이에요. 공람 주민 의견 플러스 세입자 다 들어가요. 앞에 거도 얘는 14일 이상인데 뒤에 거 있죠? 얘는 30일이죠. 자, 인가 가타이고 통보 앞에 거는 60일 내고요. 인가 가타이고 통보 얘는 30일. 일단은 하는 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문제가 안 나오면 아마 3회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대장이 아닌 시, 즉 일반 시죠.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바로 대장은 아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일반 시는 바로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들어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일단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인데 여기서 대장 빼고 일반시는요. 군수는 왜 수립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립할 만한 건물도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시 중에서 광명시는 수도권이니까 별개지만 지방 가면은요 군보다도 못한 일반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기지사가 충북지사가 충남지사가 야 너 돈 없잖아 수립하지 마 그러면은 그게 지문이 바로 4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은 나한테 와서 승인 받아라. 공통정쟁이 누구라고요? 일반 시장일 때. 그래서 5번이 대장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수립할 때도 안 할 때 전부 다 일반시. 즉 대도시가 아닌 시를 말한다. 20번 정비사업의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 문서 등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 소유자든 세입자든 싸그리 몽땅 전부 다 그죠?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 이거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저를 보세요.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은 환자, 수용, 관리, 혼용이고 그러면 일단은 줄이면은 공공시행자를 합니다. 단독이건 공동이건 공동이건 이제 시장 문서 등이 직접이건 아니면은 토주공 등등을 이제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공공이고 공공 한마디로 공공.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원칙은 누굽니까? 조합이 조합. 재건축은 오로지 조합이 조합. 재개발도 조합인데 20명이 안 될 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때 이 얘기예요. 20명 미만이다. 이때는 뭡니까? 재개발일 때만 맞는 겁니다. 재건축 아닙니다. 3번 재건축은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4번 시장 건설 등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조합을 대신하여 이게 뭐죠? 대행자 그죠?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 맞죠? 5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다? No. 오로지 누굽니까? 공공시행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은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와. 답 5번이죠. 21번.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1번은 한번에 뭡니까? 임시거주시설. 그죠? 어디 있어? 얘는요, 딱 사업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재건축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는 뭐요? 재개발일 때. 이럴 때 세부적 내용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토지이든 건물이든 간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인데 앞에 있는 국가, 지자체는요, 뭡니까? 대부료 면제. 돈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3개 있다. 이미 사용이 확정되었다든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은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공단체와 개인은 유료 이름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용 시에 손실 입히면은 손실보상해라. 그런 말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요 두 개. 그러니까 현재 1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 맞아요.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도 맞는 표현입니다. (102페이지) 있어요. 일단은 102페이지. 다음 2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항상 분양 동그라미 했어요. 항상 분양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지상권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 틀렸죠? 그렇죠? 답 2번이에요. 요거는 여러 번 강조했는데 109페이지 봐요. 109페이지. 자, 요약집 10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상가로 3번 관리처분 기준 요겁니다. 기억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할 때는 특히 다 분양하라. 지상권자 제외. 요거 하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 지상권자 제외. 그리고 이제 분명히 3회나 4회 때 요거 나올 겁니다. 바로 니은 재건축일 때 요거 잘 나와요. 이것도 질문 잘 나와요. 재건축일 때는 법대로 해라. 다만 조합은 전원 100% 완전 공산당 선거죠. 그죠? 100% 동의받을 때만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건축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3번 시장 문서 등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신청이 있으면 얼마나 30일 내에 통보. 요거네. 아까 잘 정했네. 아까 전에. 요거. 통보.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을 때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받으면 소유권의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저를 봐요. 원칙은 거기 잘 나와 있지만 일단은 공사 착수 이후에 저를 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날까지는요 사용 수익이 안 됩니다. 왜? 지금 건물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건물 다 철거하는데 다 나가야 됩니다. 그죠? 다 나가야 돼. 근데 딱 두 가지일 때만 가능하다. 첫 번째 뭐죠? 요겁니다. 동의받은 경우. 뭐라고요? 동의받은 경우. 두 번째 뭐죠? 아직까지도 내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게 뭐죠?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이 어려우면은 손실 빼버려 그냥 마음속으로. 아, 보상. 아직 보상금 나 못 받았어.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5번. 토주공 등은 조합이 요청할 때 요거 재개발입니다. 이거 재건축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밑에 임대주택. 그래서 재개발 임대. 요 단어만 알면 푸는 건데 요것도 의외로 잘 틀립니다. 요거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바꾸려면 또 잘 틀려요. 참 열받죠, 그죠? 재개발 임대. 그래서 하나만 좀 체킹합시다. 재개발 임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가 써놓고 나도 못 찾아. 하도 많아가지고. 자, 찾으신 분 몇 페이지예요? 100. 아, 뒤에 있구나. 아, 맞아. 자, 110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10번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임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김에 니은. 아시겠죠? 시도 집장군수가 우선인수입니다. 토주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번. 조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사업시행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 그러니까 헷갈리면 손실을 마음속에 읽고 땡땡, 아, 보상금. 아시겠죠? 보상금. 그 얘기예요, 보상금. 저를 봅니다. 난 분명히 여기 토지가 있어요. 저를 봐요. 건물이 있어요. 재건축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요거 뭐 옛날 아파트 막 5층짜리 아파트밖에 안 돼. 한 5억밖에 안 돼. 평수 20평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가 받을 아파트가 30평대야. 그러니까 한 8억 한대 예를 들어.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3억을 주고 들어오든지. 그죠? 들어오든지. 나는 두 채 있어. 예를 들어 한 12억이야. 나 8억 받을래. 이 사람은 5억을 받으면 돼. 이게 뭐, 이건 차액. 요때는 뭐라 그러냐? 청산금. 이렇게 불러요. 여기 이 법에서. 아시겠죠? 차액에 대해서 주거나, 징수하거나, 교부하라. 요때는 청산금이고. 근데 5억짜리예요. 아, 8억이야? 내 수준이 3억이 어디 있어? 그냥 5억 줘. 요때는 바로 보상금 받는 거, 보상금. 그죠? 요때는 손실보상.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말 표현이.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헷갈리면은 손실자를 없애버리고, 마음속으로 없애버리고, 읽지 마. 땡땡. 보상금.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5억 받거나 나갈래.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 그 얘기예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 3억 없어. 나 그냥 조합 안 할래. 그냥 5억 줘 그냥. 그 얘기 아시겠죠? 그때는 보상금으로 해결을 하라. 그것이 바로 손실보상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사업.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재건축을 뺀 재개발은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반대한 자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자동 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긴 법률,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 무조건 매도 청구는 다 똑같아. 시가 3월. 아시겠죠? 시가 3월. 요건 요 얘기죠. 그러므로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인가 후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재건축만 그래요. 재개발은 해당하지 않고요. 재건축만 동의한 자만.
자, 96페이지 있어요. 96페이지. 쌍가로 4번입니다. 4번에 첫 번 줄이에요. 그죠? 예.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는 모든 법 다 똑같다. 무조건 한 명이죠. 각각이 아니죠. 4번 투기하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가 원래 원칙이 있는 거야. 있지만은 중간에 뭡니까? 상속이나 또 있죠. 이혼은 제외한다 그러잖아요. 상속, 이혼은 될 수가 있다. 원래 뭡니까? 저를 보세요. 원칙은 될 수 있는데 투기하열지구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상속 또는 이혼의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원래는 될 수 없지만 상속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다 해야 맞겠죠. 5번 이사에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조합장 아니죠. 그죠? 뭐죠? 감사가. 이거는 뭐 개발법과 같은 지문입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23번 사업시행 계획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 여기 계획자가 빠졌네.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 계획인가입니다. 넣어주세요. 1번 그 첫 번째 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고 대지 면적을 몇 프로?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는 시장문서 등에게 뭐합니까?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어디 있냐면 101페이지 봐요. 101페이지. 거기 메뉴에 박스에 있습니다. 저를 봐요. 요거 아까 잘 적어놨네. 먼저 우리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말로 했던 것들인데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요때 사업인정이에요. 일단 같이 하는 김에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인가 받아라. 인가권자 누굽니까? 하여튼 정비법상 인가는 다 똑같아. 시장 군승이에요. 아시겠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허가, 마찬가지 허가, 개발행 허가 인가, 허가권자, 인가권자 다 똑같아요. 심지어 준공 인가권자도 인가 무조건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그래서 얘도 시장 군수 등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시장 군수 등인데 잘 보세요. 요거 변경할 때에도 인가, 중지할 때에도 인가, 폐지할 때에도 인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경할 때에도 인가, 중지할 때에도 인가, 그 다음에 폐지할 때도 인가 같아요. 뭐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변경할 때에도 인가 받지만 요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얘는 뭐야? 얘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야? 얘는 신고한다 그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내용은 많지만 딱 일단 두 가지만 일단 알자. 두 가지만 아는 것도 좋다. 이때 첫 번째 뭐죠? 무조건 10%. 이건요 국토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10% 나오면 무조건 인가면 인가받지 않는다. 신고까지 몰라 좋아. 하여튼간에 허가면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 10%. 근데 딱 하나는 5%야. 딱 하나 5% 있어요. 5% 단축 축소 기억나요?
일단 난다 그래봐. 단축, 개발 계획, 변경,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수립, 변경도 지정권자잖아요. 일단 나중에. 이거 먼저. 그러니까 사업기간 단축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대신에 연장할 때는 허가 받아요. 면적 5% 미만 축소할 때 허가 안 받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5% 미만 연장할 때, 확대할 때,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요때는 5%야. 딴 건 다 10%입니다. 그리고 요거 뭐고요? 현재 문제는 문제지만은, 현재 지분 없지만 또 딴 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부대 복리시설. 봐요. 부대 복리시설이, 자, 두 가지로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설치 규모 확대할 때는요, 인가받아 안 받아? 얘는 인가받지 않아요. 얘는 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냐.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는 얘기는 뭡니까? 신고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는 김에 같이 해주세요. 2번 할 때.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 10살 이상 공람해라. 요거 아까 잘 적었네. 요거 10살 이상 공람해 되고요. 4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 아니죠?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니까 30은 아니죠. 아니고 틀렸죠. 그리고 이때도요, 재개발 사업이니까 조합이 아니라 뭡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들어가야 돼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데 누가 할 때? 그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틀렸고 토지 등 소유자도 들어가야 맞는 거고. 답 4번. 5번. 시장 군수 등은 인허가 등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요청받은 자 30일 맞아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 저를 봐요. 국토법은 요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토법은 20일, 개발법 20일, 정비법 30일 올라가! 건설법 내려가! 15일. 다시 주택법은 원위치 20일. 아시겠죠? 농지 빼버리고 20일, 의견 제출 20일, 30일, 15일, 20일. 국토 20, 개발 20, 정비법 30, 건축법은 다 15일. 그 다음에 주택법 원위치 2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4번까지 합시다.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 고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이제 요거 얘기죠.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자, 숫자가 나면 안 돼요. 요거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요때 뭐죠? 14일 내 아니에요. 7일 내 아니에요. 그렇다고 30일 내도 아닙니다. 바로 지체 없이고요. 뭐 한다고요? 통수하라.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공부에 고시하면은 언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때 등기도 요 고시한 날로부터 얘도 지체 없이 해도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얘는 바로
분양 등기죠. 촉탁 신청이죠. 그래서 개발법은 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14일 내. 그렇죠? 얘는 무조건 지체 없이. 예, 숫자를 집어넣어서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은 대분통소에서 지문이 길어가지고 대분까지 자른 겁니다. 하여튼간에 14일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2번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는 완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면은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다. 3번 소유권 이전 곳이 있습니다. 30일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체 없이 촉탁 신청하지요. 4번 소유권 취득한 날은 소유권 이전 곳이 있은 날에 언제? 다음 날에. 다음 날 잡아야죠. 여기.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대지 건축물을 부당발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에 토지 건축물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죠? 자, 건축법부터는 좀 쉬었다가요 마지막 시간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